네, 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19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사원과 전문직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전공, 학점, 그리고 성별과 연령 제한이 없고요. 공사 인사 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학 요건 중에서도 한 가지만 보유를 하고 있다면 입사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가능한 많은 분들이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까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행정 담당 정규직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무 기술서상 필요 자격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경력은 무관하지만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신입과 경력의 대체인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 관련 경제학을 비롯한 전공자와 또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케팅 전략과 사업 기획의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의 유관 업무 경험과 또 3년 이상의 유관 경력을 가진 국가기관 출신 지원자를 우대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스타트업 소식 이어갈 텐데요. 이번엔 다른 또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아토큐브의 한상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김종태 회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아토큐브 일단 뭐 이름이 정말 신선하네요. 어떤 이름인지 또 한번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저 아토큐브 주식회사는 이 아토가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순우리말과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블럭을 합친 이 합성어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좀 주고 싶다. 좋은 블럭의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토피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순우리말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 아토큐브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들 중에서도 아이들의 교육 콘텐츠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또는 어린이집에 갔을 때 네.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이 커리큘럼들이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들을 아이들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또 배포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토큐브 좀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나 또 이유가 있으시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제 경험에 비춰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아무도 그거를 제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사실 이제 정답을 알기 위해서 가장 빠른 어떤 공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외우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아이의 아빠로서 제 아이만큼은 그런 어떤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제 아이 스스로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또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그러한 정답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네. 아이로 키우기 위한 어떤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지지해주는 많은 이 지지자들, 응원해주시는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이의 어떤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키워주는데 이런 블록 같은 교육 도구 같은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블록이라는 소재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이들의 어떤 인지 발달이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접하는 이런 블록들을 가지고 교육과 접목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 블록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어떤 학습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어떤 인지 능력이나 집중력 그리고 상상력을 키워준다라는 저희 나름대로 결과를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아토큐브가 그러면 어떤 블록인지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9개의 블럭이 한 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 9개의 블럭을 이용해서 각 면에 저희가 특허받은 이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의 조합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알파벳 대문자 A를 만들게 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한 가지 형태의 대문자 A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각자의 정답, 즉 대문자 A가 다양한 형태로도 저희가 또 글을 쓰거나 할 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사실 이 유아용 교육 도구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좀 아토큐브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 블럭 자체는 기존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블럭, 단순한 그냥 블럭 형태만이 아니라 이 블럭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IT 디바이스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네. 이 플레이 방식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저도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에게 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영상 콘텐츠만을 보기보다는 블럭을 만졌을 때 스마트폰에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통해서 아이가 좀 더 다른 형태의 어떤 학습이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것들도 기존의 좀 교육 도구들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하고 가장 이 친숙한 도형들, 예를 들어 삼각형이라든지 또는 이제 반원이라든지 또는 정사각형의 네모라든지 이런 도형들의 패턴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 6가지의 패턴을 이용해 약 23억 개 이상의 이미지를 또 만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글 가를 만들 때에도 이 도형 6개의 패턴을 이용해서 한글 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놀던 이런 블럭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 가를 도형을 이용해서 그냥 만든다면 저희는 도형에 입혀진 이 정사각형 정육면체 패턴들, 이 패턴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태 회장님, 네네. 아토큐브 이야기 또 2부에선 들어보고 있는데요. 회장님 보셨을 때 전망 어떠십니까? 그 우리 창의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창의력을 극대화시키는 교육이야말로 우리 100년 대계를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저희 유아 교육에 대한 그 방향이 대기업의 그 교육 콘텐츠 시장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왔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무슨 어렸을 때 그 교재 뭐죠? 그 학습지 같은 거 가지고 한글 공부하고 네. 이제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형태의 창의성보다는 이를테면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단계별로 이제 맞춰서 이제 성장하면서 교육을 하는. 근데 창의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어떤 뭐 방향은 거기에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어떤 창의력에 관련된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나 교구들이나 유아용품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는 시기에 지금 저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새로운 시도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토큐브의 그 블록을 이용한 아이들의 유아용 창의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 사용자가 많이 확보되고 또 유치원들이나 아이들 교육받을 시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상당히 의미 있게 시장에서 안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대한 대기업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대기업들을 어떻게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스타트업 시장에서 이 유아용 제품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또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떤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그 유아용품 시장이 의외로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네. 그 요즘 뭐 예전에 중국도 한 명만 나서 뭐 거의 뭐 공주 왕자처럼 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인구 감소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유지만 해도 좋은데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뭐 매년 태어나는 그 유아도 이제 적어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적어지는 유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모든 거를 걸고 이제 키우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보다 우리 그 생활 어떤 그 형편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들, 또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는 노력들이 있으면서 뭐 글로벌 기업들한테서도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수입되기도 하고 국내 기업들도 많이 개발하는데 지금 스타트업들도 이 부분에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상당 부분 많이 그 유아용품에 대한 또 유아 콘텐츠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발전되고 있고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뭐 귀에 막 계속 들리는 것 중에 상어가족이라는 거 아마 들었을 겁니다. 네. 지금 빌보드 차트 뭐 30위권 이내에 들어와서 이제 뭐 우리 강남 스타일을 했던 싸이나 아니면 또 우리 BTS 예.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새로운 어떤 유아용 콘텐츠로 좀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글로벌로 지향할 수 있는 또 글로벌에서 안착할 수 있는 제품들까지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해볼 수 있는 뭐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보면 그 중에서 또 완성도가 높아지고 경쟁력이 생기면 확장성을 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겠죠. 아토큐브도 이제 그런 쪽에 포함되기를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아토큐브를 처음 시작하실 때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다. 많은 부모님들의 응원이 있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도 아이 아빠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중에 기존의 교육보다 내 아이에게 스스로 정답을 만드는 경험이나 또는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 어떤 그런 사고 과정을 알려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응원 속에서 제품에 대한 완성도와 콘텐츠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이제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의 어떤 피드백 등을 통해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이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아이들이 어땠을 때 더 집중력을 발휘를 하고 상상력을 발휘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아토큐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를 하시면서 생각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다가 사실 저희 아이들을 위한 제품 같은 경우에 콘텐츠의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와 이용자의 대상이 다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직접 부모님이 어떤 교육 콘텐츠를 직접 지갑을 열고 구매를 해주시는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우리 그렇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 스타트업이나 또는 이제 기업에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고객 만족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의 고객 그 지갑을 여는 부모님들의 고객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느끼고 자극적인 콘텐츠 쪽에 저희가 고객 만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은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력을 보니까 뭐 경기문화창조업 해커톤에서도 우승을 하셨고 대한민국 창업리그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도 대상을 타시고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활약을 하셨는지 자랑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수상 내역보다는 저희는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뻤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어떤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 500여 분 정도 모인 큰 강당에서 저희 아토큐브를 소개하고 선보일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호응과 인지도를 받았던 때가 가장 제 기억에 남는 어떤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시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이 아토큐브가 어떤 매력으로 이게 어필이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만드는 초기부터 주변에서 저희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저희의 교육 철학이나 뜻에 따라서 호응을 해주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저희 제품을 스스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네.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어떤 인지도와 홍보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아토큐브가 선보이게 되면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기존에서는 보지 못했던 좀 신선한 교육 콘텐츠다. 그런 부분들이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가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좀 받았습니다. 예, 아토큐브의 놀이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놀이 방법은 사실 저희가 딱히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해놓은 커리큘럼은 사실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아이들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방식은 아이들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 평면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표현하는 놀이 방식을 제공을 했다면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평면이 아닌 탑을 쌓고 이제 이미지를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저희는 위에 보여지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모양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어떤 아이는 위에 보여지는 모양이 아니라 바닥면에 모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신만의 어떤 플레이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싶은 것들,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그런 놀이 방법도 만들 수 있고 네. 또 어떤 교육적인 효과도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아토큐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재 같은 면에 있어서도 요즘 좀 굉장히 좀 많이들 예민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참 자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가공을 해서 오히려 해외에도 일부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이제 KC 인증이나 이런 인증들은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해외에 이제 수출하다 보니 이제 유럽의 CE 인증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저희가 일부 수출을 하고 있어서 중국의 CQC 인증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 방법부터 방식까지 전부 이제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질과 소재로 제품을 만들고 출시를 했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중국 말고도 다른 해외 시장 진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유아교육부 장관님이 직접 저희를 만나러 네. 2번 정도 내방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MOU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앙아시아 쪽의 몽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치원 연합회의 회장님이 저희 제품을 이제 납품을 받고 싶어서 저희가 초도 물량 계약을 진행을 한 상태고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업에서 저희 쪽에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네. 체결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 현재 활발하게 문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아토큐브 김종태 회장님 좀 말씀을 쭉 들어보셨는데 오늘 만나보신 아토큐브 좀 어떠셨는지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 그 유아용 관련된 유아 관련된 창업의 무덤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공룡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레고, 뭐 리틀타익스 뭐 이런 데들인데, 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이런 그 거대한 그 거함하고 경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경쟁을 하더라도 또 국내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토큐브를 비롯해서 유아용품, 유아용구, 유아교구, 유아 컨텐츠 이런 것들이 뭐 상하가족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오히려 이제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네.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확장성이나 아니면 글로벌 쪽에 우리 아토큐브의 노력이 상당히 이제 그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되고 또 시장에서 이제 시장 장악력만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의외로 우리 기존에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기업들하고 경쟁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창의성을 키워주는 게 지금 오늘의 키워드로 보여지는데 창의성을 얼만큼 잘 키워주고 실제로 이 제품 우리 상품을 썼을 때 아이들이 그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고 창의성이 진짜 이렇게 커간다는 것들을 학부모님이나 유치원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게임이 어느 정도는 이제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유총 문제가 지금 뭐 아직 수습이 안 됐죠. 그 한유총 문제가 빨리 수습이 돼서 유치원들하고 같이 공동 전선을 피고 같이 손잡고 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토큐브 주로 연령대가 4에서 7세까지 미취학 아동들로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 때 이제 저희가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나 발달을 저희가 어떤 학습을 하기보다는 네.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습득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아이들에게 접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이들이 무언가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콘텐츠는 그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저희가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타겟을 정했고요. 실제로 아이들하고 저희가 블로그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떤 그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기도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 연령대를 확대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사실 저희가 판교가 저희가 이제 회사 본사가 있는 곳인데 네. 판교 지역을 대상으로는 이제 영화 버전을 새롭게 저희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영화 버전도 저희가 판교 내에서는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주변에서 많은 좀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주변이나 또 정부의 지원 같은 부분이 좀 따로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보시죠.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많은 응원들을 해주시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좀 계획 또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 이제 교육 콘텐츠는 그 김종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 머물기보다는 해외 글로벌 진출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제가 글로벌에 나가보면 해외 나가보면 저희보다 이제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유럽이나 북미 시장보다 중앙아시아나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교육 콘텐츠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뭐 물론 한류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에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콘텐츠가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교육 콘텐츠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이 유아 교육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좀 더 가속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 가지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교육 콘텐츠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인 이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 외에 이런 스타트업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전파되는 또는 유통되는 것들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이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지만 많은 원장님들의 응원 속에 저희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홍보와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 관련해서도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전국에 22개 지사를 모집을 완료를 한 상태고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지사가 현재 모집이 아직 덜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사 모집 관련해서 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본사로 연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토큐브 뭐 벌써부터 인정을 받고 있지만 좀 더 멀리까지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날이 오길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상택 대표님 그리고 김종태 회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